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매분 100만 달러를 빌리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최대 채권자 중 하나인 중국이 외면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보세요. 미국 재무부는 이번 분기에 3천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 계좌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타격이 닥쳤습니다. 중국이 달러화 보유 자산을 처분하고 미국 채권 1조 달러가 갑자기 시장에 쏟아져 나와 달러가 폭락합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재무부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1천억 달러를 추가로 차입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재정적 결함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 동맹국에게 소위 안전한 달러가 결국 그렇게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경제 질서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전 세계 금융지도가 다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여기서부터 더 어려워질 테니까요. 미국은 자신감 있는 계획을 가지고 큐에 들어갔습니다. 3천억 달러가 재무부 계좌에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충격적이죠. 6천억 달러만 남았어요.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그 순간 중국이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7조 달러어치. 이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달러 시스템의 근간에 직격탄을 맞은 셈입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달러는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 미국 자산을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채 금리는 치솟았고 미국 부채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피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는 당초 예상치의 3배가 넘는 1천억 달러를 긴급하게 빌려야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중국의 감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냉정하고 전략적인 계산이었습니다. 금융을 무기로 사용하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중국은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기업 공개에 간섭하고 은행을 제한하고 규칙을 지시하려 한다면 중국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부채의 최대 보유자가 매각을 시작하면 이는 곧 불신임 투표가 됩니다.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진이 더 이상 유능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중국의 뒤를 따를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인도? 이들 국가도 미국 부채에서 손을 떼기 시작하면 금리, 모기지, 달러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더 많은 부채로 재정 격차를 메우면서 세계는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신뢰할 수 있는 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ISIEUS 연쇄 반응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다음 파도가 닥칠지 여부가 아니라 언제, 얼마나 강하게 닥칠지입니다. 중국의 파업은 단순한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냉정하고 계산된 복수의 행동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이 5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기업 공개를 준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CATLB뿐만 아니라 중국 기술 업계 전체의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이후 미국이 개입했습니다. 미국 당국은 갑자기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거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공식적인 변명은 CATL과 중국 방위 산업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에 대한 압박 캠페인의 일환인 명백한 정치적 금지 조치였습니다. 은행들은 결과를 두려워하며 순응했습니다. 시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잊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구 전략이 아니라 미국의 금고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된 파업이었습니다. 중국은 미국 부채에서 수천억 달러를 회수하여 시장 안정을 흔들고 달러에 대한 압력을 높였습니다. 미국이 금융을 무기화하면 중국도 그 무기를 부수기 시작할 것이라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CATL이 IPO 금지는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중국 비즈니스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더 이상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중동 전역의 기업들이 뉴욕 대신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미국에서의 아시아 기업 공개 활동은 거의 3배로 감소했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은 한 기업을 처벌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를 흔들었습니다. 중국은 기존 경제 질서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취하는 모든 조치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주요 질문은 이것이 일회성 조치인가 아니면 새로운 금융전쟁의 첫 번째 공격인가입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면 미국은 단일 IPO의 붕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충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렸습니다. 중국의 미국 채권 매도 이후 연쇄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재평가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고 한때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가파른 하락세인 9%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금값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통화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피신합니다. 금값이 급등하고 중앙은행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징후는 전 세계적으로 안전자산을 찾고 있으며 그 안전자산은 달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평범한 미국인들이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6%를 넘어서 치솟았습니다. 이는 대출과 관련된 모든 것이 더 비싸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기지 금리는 7.8%, 자동차 대출은 9.1%, 학자금 대출은 15년 만에 최고치인 6%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사람들은 대출을 줄이고 있고 이미 빚을 진 사람들은 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은 냉각되고 있고 소비 지출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되어 이번 분기에는 지난 분기보다 3포인트, 4% 상승했습니다. 식량, 연료, 전기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는 같은 상품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상품의 가격이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구매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평균 미국인은 실질 소득의 최대 5%를 잃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이러한 가격 인상을 고통 없이 흡수할 수 없는 중산층 가정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차트상의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장보기, 모든 청구서, 모든 영수증에서 느껴지는 실제 결과입니다. 중국은 몇 초 만에 국채를 처분할 수 있지만 미국 가정은 몇 년은 아니더라도 몇 달 동안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 국가의 재정 기반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충격은 워싱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작은 시골 슈퍼마켓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파업으로 인한 여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이번에는 동맹국들로부터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여겨지던 이들이 조용히 물러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에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310억 달러의 미국 자산을 매각했는데 이는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불과 몇 달 만에 보유 자산을 22% 줄인 이후 최대 규모의 자본 유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작위적인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파트너들조차도 더 이상 달러의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 지저, 무역 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은 헤징을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명령 한 번으로 폐쇄될 수 있는 시스템에 의존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아시아 기업들은 뉴욕에서 기업 공개 IPO를 서둘렀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아시아 기업 중 미국 거래소를 선택한 비율은 70%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도쿄와 프랑크푸르트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은 기업들이 제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브뤼셀 및 다른 수도들과 협력하여 달러를 우회하도록 설계된 전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대안이 아니라
미국 스위프트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전체 금융 아키텍처는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자체 결제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이미 절반에 가까운 500억 달러를 현지 통화로 처리한 브릭스페이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달러 없이 사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국을 해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이 아닌 동맹이 떠나기 시작하면 이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달러를 글로벌 신뢰의 상징이 아닌 무기로 사용한다면 전 세계는 팡파르나 분노가 아닌 조용히 떠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부채에 더 깊이 빠져들고 동맹국들의 신뢰를 잃는 동안 중국은 미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완전히 대안이 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요. 중국은 5개월 연속으로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금 보유량은 10년 만에 최대 규모인 2210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에게 금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이는 새로운 금융 아키텍처의 토대입니다. 통화는 평가절하될 수 있지만 금은 평가절하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용평가입니다. 2026년에는 중국이 자체 신용평가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외국 기업과 정부는 더 이상 정치적 편향성으로 오랫동안 비난을 받아온 미국 기반 기관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중국 금융산업연구소에 따르면 무디스와 피치에 부풀려진 요구 사항으로 인해 중국 국영 기업들은 단지 출신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120 베이시스 포인트의 추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결제 분야입니다. 중국은 언제든 폐쇄될 수 있는 서방 통제 네트워크인 스위프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빠르게 개발 중입니다. 그 자리에 브릭스페이가 들어섰습니다. 2025 분기에만 56억 달러를 처리했으며 전체 거래의 거의 절반이 현지 통화로 결제되었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없어도 세계가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말이죠. 게다가 중립국으로 여겨지던 국가들도 브릭스페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동맹국들도 미국의 정치적 결정에 인질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세계와 다투는 동안 중국은 하나씩 출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낡은 힘의 역학관계에 의존한다면 규칙이 없는 다른 수도에서 규칙이 쓰여지는 세상에서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금융 시스템은 과열된 엔진과 비슷합니다. 여전히 달리고 있지만 곧 연기가 납니다. 재무부는 2분기에 잔액을 8천억 달러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다 1025점. 하지만 5월 중순까지 장부상 잔액은 563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3분의 1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것입니다. 더 이상 일시적인 현금 압박이 아닙니다. 계획된 차입금도 훨씬 못 미쳤습니다. 재무부는 신규 부채를 150억 달러로 예상했지만 결국 114억 달러 이상을 차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투자자들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일입니다. 월가에서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측이 그렇게 틀릴 수 있을까요? 공무원들이 자신의 현금 잔고를 정확하게 추정하지 못한다면 누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JP 모건은 이미 부채 한도에 대한 순조로운 해결에 대한 희망이 점점 순진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신용평가사들은 미국의 전망을 제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에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더 자주 유포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전망으로 인해 재무부의 최악의 악몽인 채권 경매 실패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아무도 미국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거나 정부가 전체 경제를 끌어내리는 금리로 차입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갇히게 됩니다. 새로운 자금은 없고 오래된 부채 상환액은 증가하고 신뢰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동성 위기가 아닐 것입니다. 신뢰의 위기입니다.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신뢰는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개혁이 필요합니다. 다음 경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가 달러를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국채가 더 이상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취약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다음 경매는 연준이나 의회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여전히 미국이 경제를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더 이상 예측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달러는 약세, 부채는 증가, 세계는 점점 더 큰 소리로 그만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기존 시스템의 붕괴일까요? 아니면 초기화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러한 경제 폭풍이 어떻게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를 재편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압니다.